2025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슬픔이 가득했죠. 영정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신 분, 그분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성우 송도순 씨였습니다. 톰과 제리의 목소리로 TBS 라디오에서 17년 동안 국민의 아침을 깨우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죠. 향년 77세. 혈액암으로 10일간의 혼수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새해를 하루 앞두고요. 장례식장에는 지인들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두 아들, 그리고 44년을 함께한 남편 박희민 씨가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어요. 조용한 공기 속에서 박희민 씨는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여보, 우리 아버지 9년간 병간호하고 우리 아들들 그리고 내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네. 편히 가시게 9년간의 병간호.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무엇일까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 그 시작은 어느 날의 깜짝 놀라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송도순 씨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성우로서 녹음실을 오가고 집에서는 어린 두 아들을 키우는 중이었죠. 큰아들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고 둘째는 돌을 갓 지난 아기였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박희민 씨가 퇴근을 했는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건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설명도 없이 데려오셨죠. 송도순 씨는 깜짝 놀랐지만 당황한 마음을 뒤로하고 어르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강원도 홍천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학식과 인품을 갖춘 분이셨지만 안타깝게도 40세의 아내를 여의고 홀로 6자녀를 키우셨죠. 재혼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된 이유는 뇌졸중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1970년대 의료기술이 지금 같지 않았죠. 완전한 회복은 어려웠습니다. 아들인 박희민 씨가 결심했어요. 서울로 모셔와서 함께 살기로 한 거죠. 송도순 씨는 처음엔 시아버지가 잠시 계시다 가실 거라 생각했어요. 애들이 막 어린데 짧게 계시다 가실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길어야 몇 주 계시다 가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반신불수이신 시아버지는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 상태였어요. 송도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같이 살게 되는구나. 둘째 아이가 돌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바쁜 성우 일과 육아 사이에 이제 반신불수 시아버지의 간병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 시절 1970년대에는 간병사라는 직업도 요양병원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조차 쉽게 구할 수 없던 시대였죠. 가족이 아프면 가족이 돌보는 것이 당연했고 다른 선택지는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것은 가족, 특히 그 집의 며느리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9회의 시간. 그 시간은 단순한 간병을 넘어 인간의 인내와 사랑, 한계와 극복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매일매일을 똥과 싸우며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한 여자의 모습이 있었죠. 그렇게 9회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그 시절에는 성인용 기저귀도 없었어요. 송도순 씨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평화시장에 가서 값싼 추리닝을 한 아름, 노란색, 연두색, 핑크색, 형형색색을 잔뜩 사오셨죠. 비싼 잠옷 대신 똥이 묻으면 그냥 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조금씩만 실수하셨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3년, 4년이 지나자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시기 어려워지셨고 마루에, 옷에, 심지어 벽까지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송도순 씨는 나중에 그걸 똥난초를 그린다고 표현했죠. 반신불수이신 시아버지께서 한 손으로라도 치워보려 애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송도순 씨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지쳐서 무너질 것만 같았죠.
그녀는 똥 묻은 추리닝을 비닐봉지에 담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옷들은 그냥 버려지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가 몰래 가져가서 손수 빨아내신 겁니다. 할아버지의 똥이 배어있는 그 옷을 말이에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안 송도순 씨는 마음이 찢어질 듯 미안해했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 엄마, 달가슴살 돈 똥 찍은 옷을 빨아주는 여자가 어디 있어. 매일의 일과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시아버지 방으로 가서 치우고, 갈아입히고, 녹음실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치우고, 먹이고, 재우고, 밤중에 부르심에 다시 일어나고. 9해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한 나날들이었죠. 그녀를 지탱해준 것은 친정 아버지의 한마디였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오신 평범한 아버지께서는 딸이 지쳐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야, 너는 특별해. 내가 일은 평생 본 인간 중에 내가 최상품이야. 위로나 감싸주기가 아니라 딸의 가치를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거였어요. 송도순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 내가 그래? 난 최상품이니까 이 짓도 할 수 있구나. 그러나 인간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느 날 아마도 5해쯤 지났을 때죠. 송도순 씨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혼하겠다 결심하고 친정집으로 찾아갔어요.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나 이혼할 것 같아. 친정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거실 마루를 왔다 갔다 걷기 시작하셨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저녁이 되어 6시간이 넘도록 침묵 속을 걷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처음 내뱉은 말은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걸으셨고 다시 그 말만을 반복하셨어요. 그 침묵의 행진과 반복된 한마디 앞에서 송도순 씨는 무너졌습니다. 안 할게요. 안 하면 되죠. 아버지의 그 지혜로운 저항 앞에서 이혼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화내지도 타이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문의 당위와 침묵으로 딸을 붙잡아 두신 거였죠. 이렇게 버티고 버티던 9회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송도순 씨가 외출했다 돌아오니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콜라를 쏟으시고 그곳에 똥도 묻어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청소를 하던 그녀에게 시아버지께서 한쪽 손을 뻗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이야. 그 순간 송도순 씨는 화가 났습니다. 9년을 이렇게 모셨는데 지금 와서 내가 사람이라고? 그럼 그 전엔 뭔데?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그 말의 진짜 뜻을 깨달았죠.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인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는 사람답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살 수 있었다. 송도순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똥 치다가 사람 된 것 같아. 그리고 바닥을 봐야 발효되는 거겠죠. 발효와 썩는 건 한 끗 차이니까요. 9해 동안 인생의 가장 추한 바닥을 봤지만 그녀는 썩지 않고 오히려 깊이 발효되어 더욱 지혜롭고 따뜻한 인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 9회의 고통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선물했고 이제 그 지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송도순 씨의 삶은 조금씩 평정을 찾아갔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커다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4년 그녀의 9회 간병 이야기가 SBS 창사 특집 드라마 어디로 가나로 만들어져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김수현 작가의 각본으로 원미경 씨가 송도순 씨를 연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울고 공감하며 그녀를 진짜 효부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가 방영되던 바로 그해 송도순 씨의 가정에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박희민 씨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막대한 빚이 생겼고 평생 모은 퇴직금과 집마저 모두 날아가 버린 거였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은 물론 앞으로의 삶 자체가 막막해졌죠. 절망에 빠진 송도순 씨는 시흥의 한 외딴 언덕에 올라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9회의 간병 고통, 이혼의 위기 속에서도 결국 참아냈던 그녀였지만 이번 시련은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은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그녀의 귓가에 친정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너는 최상품이야.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 목소리가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아버지가 주신 그 최상품이라는 자부심이 경제적 파산이라는 새로운 바닥에서도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성우 일에 매진하고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가족, 특히 며느리였습니다. 송도순 씨는 그 9해 동안의 지혜를 며느리에게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첫째, 입고, 붙이고, 모셔라. 이는 말을 아끼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해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시아버지께 함부로 했던 말을 후회하며 며느리에게는 그런 후회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둘째, 다져야 썩는 건 한 끗 차이야. 그녀가 일깨운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똑같이 인생의 바닥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썩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숙성되고 깊어집니다. 그 차이는 스스로를 어떻게 다지는가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가 며느리에게 물려준 것은 20억 원짜리 아파트 같은 유형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9회의 고통과 인내를 통해 다져낸 이 지혜의 말씀 그 자체가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2025년 송도순 씨의 인생이 막을 내렸을 때 남편의 그 애틋한 조사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9년간 병간호하고 고생했네. 그 9회는 단순한 희생의 시간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가장 추한 바닥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고 오히려 그 속에서 빛나는 지혜와 사랑의 가치를 발효시킨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간병하며 지쳐있는 당신에게 당신은 최상품입니다. 인생의 바닥이 보이는 고통 속에 있는 당신에게 지금의 다짐이 당신을 발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지칠 때 당신은 그에게 최상품이라는 믿음을 건네줄 수 있습니까? 송도순 씨의 77년 인생, 그리고 그 중심에 빛난 9회의 여정은 이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송도순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조문객과 네티즌들의 추모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9년 간병을 하시면서도 성우 일까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진정한 효의 의미를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눈물 흘린 부분은 그녀를 지탱해준 친정아버지의 지혜였습니다. 너는 최상품이야. 그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그러나 송도순 씨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추모의 글도 방송 대상 상패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9회의 바닥에서 체득한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김며느리에게 전한 두 마디는 그 모든 경험의 정수였습니다. 입고, 붙이고, 모셔라. 이것은 단순한 효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의 무게에 대한 경고이자 지침이었어요. 자신이 지쳐 시아버지에게 내뱉었던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라는 말을 평생 후회한 그녀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지켜낼 수도 있음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입고는 말을 삼키고 붙이고는 마음을 다잡고 모셔라는 행동으로 정성을 다하라는 침묵의 실천을 의미했습니다. 다져야 썩는 건 한 끗 차이야. 이것은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철학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고통과 시련,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분노와 원망으로 자신이 썩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인내와 성찰의 재료로 다져 더 단단하고 깊은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그녀는 대소변을 치우는 가장 비천해 보이는 일상에서 오히려 인간 존엄의 가장 높은 가치를 발효시켜낸 사람이었죠. 그녀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며느리에게 건넨 그 지혜의 씨앗은 이제 새로운 땅에 뿌려졌습니다. 며느리 최재현 씨는 이제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은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송도순 씨의 이야기는 결국 전달의 이야기입니다. 친정아버지의 한마디가 딸을 구했고 딸은 그로부터 얻은 지혜를 며느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의 순환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 곁에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너는 최상품이야 라는 믿음을 주는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는지.
혹은 지금 나 자신이 인생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면 이 고통을 썩는 것이 아니라 다지는 과정으로 바꿀 용기가 있는지. 송도순 씨의 77년, 그리고 그 안에 빛나는 9회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또 위로를 건넵니다. 당신의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바닥은 당신을 위한 발효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편히 가시게. 송도순 씨의 여정은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의 울림은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송도순 씨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조문객들이 흩어지고 영정사진 앞에 꽃다발도 서서히 시들어갔을 때 그녀의 삶은 이제 이야기가 되어 남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44년의 결혼 생활, 그 중심에 놓인 9년의 간병, 50년이 넘는 성우 인생, 그리고 77년의 생애. 하지만 그녀의 삶을 정의하는 건 이 숫자들이 아닙니다. 그 숫자들을 가로지르는 변화의 이야기이죠. 처음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한 며느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대소변을 치우는 일상 속에서 조용한 분노로 끓어오르다가 결국 스스로 사람됨을 깨닫게 된 이야기. 그것은 한 인간이 가장 추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 인간다움의 가장 높은 가치를 발견하는 역설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똥치다가 사람 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육체적인 노동, 대소변 처리, 이 가장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 긴간됨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녀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한계의 바닥을 보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닥을 발판 삼아 오히려 더욱 깊은 공감, 이해, 지혜라는 발효의 단계로 올라선 거죠. 그러니 송도순 씨의 유산은 매우 분명합니다. 한 줄기 목소리, 친정아버지의 은어는 최상품이야 라는 말이 그랬듯 지친 이에게 건네는 한마디의 믿음이 얼마나 큰 구원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 것. 하나의 철학, 다져야 썩는 건 한 끗 차이.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과 행동이 나를 발효된 인간으로 만들지 썩은 인간으로 만들지 결정한다는 가르침. 침묵의 실천, 입고, 붙이고, 모셔라. 진정한 효와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말을 삼키고, 립고, 마음을 다잡고, 붙이고,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셔라, 거심을 증명한 삶. 이 이야기는 이제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혹시 당신이 지치고 힘든 간병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하루하루의 노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더욱 깊고 연민 있는 사람으로 다져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인생의 예상치 못한 바닥을 마주하고 있다면 이 순간을 썩음의 시작이 아니라 발효를 위한 준비 단계로 바라보는 용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 주변에 그런 지친 이가 있다면 송도순 씨의 아버지처럼 그에게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상상 이상의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송도순 씨의 물리적인 삶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낸 9회의 의미는 이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고 자신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보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길. 내가 배운 지혜가 당신의 힘이 되길. 이것이 한 인간의 생애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메아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송도순 씨의 이야기를 2026년의 오늘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9회가 단지 과거의 감동적인 실화로 머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오히려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던지는 예리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1970년대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간병사도 요양병원도 성인용 기저귀도 없었죠. 가족의 병간호는 당연한 운명이자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희생이었지만 동시에 당신은 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다양한 시설, 사회적 지원 제도가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족의 병간호라는 짐을 홀로 지면 현대판 송도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전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 또는 가족이 해야 한다는 오래된 관념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다면 송도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단순히 대단하다고 감탄하며 미화할 것이냐, 아니면 그 희생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런 희생을 덜어줄 사회적 시스템은 무엇인지 질문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냐. 그녀의 삶은 개인의 인내를 넘어 공동체의 돌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송도순 씨 같은 이들의 어깨에 모든 무게를 지우고 그들을 효부나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위로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지지할 제도적 발판은 충분히 마련해주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최상품이야. 친정 아버지의 이 말은 송도순 씨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최상품이니까 참고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기대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최상품이라는 칭찬을 할 때 그 이면에 그러니까 더 버텨내라는 암묵적인 압력을 넣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한 지지와 격려는 넌 최고니까 할 수 있어 가 아니라 지쳐도 괜찮아. 넌 최고일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해 라는 메시지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송도순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스토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돌봄 문화, 가족의 의미,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에 대한 복잡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과거의 한 여인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지금 여기 우리 자신의 모습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아마도 이 생각하게 만드는 힘들 것입니다. 그녀의 9회는 이제 끝났지만 그 삶이 건네준 질문들은 우리 앞에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가 더 나은 답을 찾아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야기의 힘이 아닐까요? 끝나지 않는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것, 송도순 씨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대화 속에서 계속됩니다. 송도순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조각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 이야기를 듣는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여인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지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감동했고 공감했으며 사회적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의 끝에는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 9회는 그녀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 고통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인내의 무게를 완전히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진정한 마무리는 송도순 씨는 대단했다는 결론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 각자를 내모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자호패가 있나요? 그것은 반드시 병간호일 필요는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상의 무게, 관계 속에서의 갈등, 경제적 불안정,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의심, 누구에게나 인생을 참아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긴 참음의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썩어가는 과정으로 만들고 있나요? 불평과 원망, 무력감에 갇혀 자신과 주변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져지는 과정으로 만들고 있나요? 비록 아프고 지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씩 인내를 배우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상처가 지혜로 서서히 굳어가게 하고 있는지 송도순 씨는 친정아버지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버텼습니다. 당신의 최상품이야라는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족의 말일 수도, 친구의 지지일 수도, 혹은 책 속의 문장이나 내면의 신념에서 나오는 작은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찾고 그 목소리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른 이의 최상품이야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참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송도순 씨의 아버지처럼 위대한 말을 건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이 많다. 잘하고 있어? 내가 있어 다행이야. 이런 평범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송도순 씨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은
듣는 이의 삶에서 새로운 각본이 쓰여질 수 있게 빈 무대를 남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살아낸 77년과 9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세요. 당신의 자호패를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지혜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만의 사람됨을 발견하세요. 영정사진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계신 그녀의 모습처럼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고요한 배려로 채워집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나 교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이야기를 마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페이지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